영화에 등장하는 슈퍼히어로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멋진 가면을 쓰고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하게 악당들 역시도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요. 현실 속의 사건들 중에서도 맨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한 범죄자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맨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했던 가면을 쓰고 다닌 범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에는 보시기에 따라 공포감이나 혐오감이 들 수도 있는 자료사진들이 사용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이에 따라 몇 가지 자료들에는 흐릿하게 보이는 시각효과를 넣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범죄자는 바로 조디악 킬러입니다. 그는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조디악 연쇄 사건을 벌인 장본인이며, 또한 대담하게도 편지를 보내 경찰을 조롱하고 미스터리한 암호문을 작성해서 여러가지 의미로 대단히 악명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동안 수많은 용의자가 거론되었지만 누구도 진범이라고 확답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정체는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는 그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대부분 늦은 저녁에 기습을 당했던 점, 그리고 생존자가 거의 없었던 것이 큰 이유로 거론됩니다. 그는 가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허술해 보이는 복면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래된 옷으로 대충 만들어진 듯한 복면을 뒤집어 썼고, 가슴 부근에는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의 증언으로 복면을 쓰지 않은 그의 맨 얼굴이 그려졌지만, 현재까지도 조디악 킬러라고 하면 맨 얼굴보다는 복면을 쓴 이미지가 가장 강합니다. 투박하면서도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 돋게 만드는 조디악의 복면은 이후 여러 미디어에 등장하는 범죄자들이 쓰는 가면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에드워드 테오도르 게인입니다. 보통 에드 게인으로 훨씬 유명한데요. 그가 벌인 범죄의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지금까지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범죄자입니다. 그는 평생 혼자 살았다고 전해지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성격은 조용하고 소심해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별나지만 불쌍하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꽤 독특한 성적 취향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친에게 정신적인 학대를 받으며 자랐기에 이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자신이 여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런 생각은 지나치게 뒤틀린 방향으로 발전되어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시체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수준으로 변질됩니다. 에드는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와 무덤 등지를 도굴하고 자신의 집으로 전부 가져와서는 말로 하기 어려운 끔찍한 행위들을 벌였다고 합니다. 당시 에드의 집을 몰래 엿보거나 했던 아이들은 동네 어른들에게 그의 집에서 봤었던 이상한 물건들에 대해 말하고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는 2차 대전에 참전했었던 병사들이 자신에게 판매한 기념품들이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계 이곳저곳에 파병됐던 군인들이 기괴한 기념품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1957년 워든 부인의 목숨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들이 수색영장을 들고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찰들이 본 것은 바로 지옥이나 다름없는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인간의 두개골을 사용해 만들어진 그릇들과 사람의 피부를 잘라서 만든 의자 덮개, 피부로 만들어진 장갑을 비롯한 인간의 신체 부위를 사용해 만든 물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을 특히 경악하게 만들었던 것은 인간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면들이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닌 무려 9개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기괴하게도 가면에는 화장까지 되어 있었는데요. 경악할 만한 사실은 에드 게인은 종종 늦은 밤에 이 가면을 뒤집어 쓰고 근처의 공동묘지에 들러 산책을 즐겼다고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여자가 되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이런 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순식간에 유명해졌고 법원에서 정신이상 판정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 정신병원에 갇혀 평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984년에 암으로 숨졌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바로 영국의 범죄자인 에드워드 파이스넬이라는 남성입니다. 그는 영국의 저지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채널 아일랜드에서 활동한 성범죄자입니다. 그의 범죄는 195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범죄의 타겟은 여성들 그리고 어린이들이었는데요. 주로 남자가 없는 가정들을 노렸으며 밤에 침입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해집니다. 1971년까지 행해진 일련의 범죄들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범죄자에게 저지의 야수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또 억울한 피해자까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엉뚱한 사람이 범죄자로 의심을 받고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알퐁스 가스텔루아라는 남성입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고 억울하게 체포된 알퐁스는 결국 증거 부족으로 인해 석방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아서 그가 살던 집을 사람들이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1971년 경찰은 한 차량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가 신호등을 위반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붙잡힌 자동차의 주인이 바로 에드워드 파이스넬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차량을 조사하던 중 정체불명의 의상을 비롯해 뾰족한 막대기들 그리고 괴상하게 생긴 가면을 발견합니다. 에드워드는 전부 공사할 때 쓰는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차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저지의 야수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증언했던 당시의 범죄 기록에 나온 물품들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것이 바로 에드워드 파이스넬이 범행을 저지를 때 착용했다고 전해지는 가면입니다. 한번 보면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끔찍한 모습 때문에 피해자들의 증언에는 가면의 묘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에드워드가 저지의 야수라고 밝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는 성실한 노동자로 일했으며 아내까지 있는 멀쩡한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가면을 쓰고 침입한 다음 겁을 주면 범죄를 저지르기가 쉬웠다고 진술합니다. 총 13건의 범죄 활동이 밝혀졌으며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복역을 마친 후 그는 다시 자신이 살고 있던 저지 지역으로 돌아왔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으며 화이트 섬이라는 곳에서 1994년 사망했습니다. 네 번째 범죄자는 바로 버니맨이라 불리는 범죄자입니다. 말 그대로 그는 토끼 가면을 쓰고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던 정체불명의 인물입니다. 버니맨의 범죄 활동 기록은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일어났던 두 건의 사건들이 그 시초라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 기록된 사건은 1970년 10월입니다. 공군 사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 생도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잠시 방문할 곳이 생겨 길가에 주차를 해뒀는데요. 다시 차로 돌아와서 시동을 거는 동안 그들은 바깥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채자마자 바깥에 있던 사람이 뭔가로 조수석 창문을 부셔버립니다. 이들은 갑자기 벌어진 일에 깜짝 놀라서 시동을 걸자마자 바로 차를 돌려 출발시켰고 거울을 통해 뒤를 돌아보니 토끼 모양의 탈을 쓴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에 무단으로 주차하지 말라고 하며 차 번호를 외워놨으니 각오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차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도끼가 발견되었는데요. 아마도 조수석 창문을 깨뜨리는 데 사용했던 듯합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사건 역시도 1970년에 일어났습니다. 건설 중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던 폴 필립스는 어느 날 저녁 아직 건축 중인 건물의 베란다에 정체불명의 남성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폴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남성에게 다가가 이곳은 건설 중인 건물이니 나가라고 경고하려 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서 본 수상한 남자는 기괴한 모양의 토끼 가면과 토끼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자신에게 다가오던 폴을 보자마자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휘둘러서 건물의 기둥을 찍어대며 다가오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몇 주 동안이나 비슷한 신고들이 잇따랐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기괴한 토끼탈을 쓴 범죄자는 신문 기사 등에 실리며 유명세를 떨쳤는데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과장되어 퍼져나갔고 결국 여러 가지 도시전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속칭 버니맨이라고도 불리는 이 범죄자의 이야기는 약 50가지가 넘는 괴담으로 파생되었고
버니맨이 출몰한다는 괴담 속의 배경으로 콜체스터 고가도로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콜체스터 고가도로는 나중에 버니맨 브릿지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게 되었으며 버니맨 전설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한 번씩 찾아가는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범죄자는 기저 밴디트라 불리는 범죄자입니다. 그의 별명인 기저 밴디트는 해석하면 노인 강도라는 정도의 뜻이 되는데요. 기저 밴디트는 바로 은행 강도입니다. 언뜻 보기에 70살은 충분히 넘어 보이는 이 노인이 도대체 어떻게 은행 강도를 저지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지역에 위치해 있는 16개의 은행들을 돌아다니면서 은행 강도 행각을 벌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의 수법은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대담했는데요. 마치 일반 고객인 것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돈을 주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는 협박이 담긴 쪽지를 창구 직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여러 곳의 은행을 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 기저 밴디트는 사람들이 보통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인은 잘 의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늙은 강도인 기저 밴디트가 가면 속 범죄자 영상에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이 노인의 모습 자체가 가면을 착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FBI에서는 은행 감시 카메라 화면에 촬영된 기저 밴디트의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이든 은행 강도가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 비해서 움직임이 날렵하고 또 나이든 노인의 발걸음으로 보기에는 걷거나 달리는 것이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가 노인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기저 밴디트는 노인의 모습으로 변장하기 위해 실리콘으로 특수 제작된 마스크를 뒤집어 쓴 젊은 남성이나 여성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실리콘으로 제작된 특수한 마스크들은 그 모양이 대단히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뒤집어 쓰면 진짜인지 혹은 가짜인지 자세히 안 보면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기저 밴디트를 모방한 범죄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범인 역시도 실리콘 마스크를 착용한 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체포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기저 밴디트는 수배 중이며 아직도 정체의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연 그는 진짜로 가면을 썼던 범죄자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나이가 든 노인이었던 것일까요? 세상에는 참 특이한 범죄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붙잡히지 않기 위해 가면을 쓴 자도 있었지만 피해자들을 겁주기 위해 가면을 썼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가면을 쓰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게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이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던 가면 속의 범죄자들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